이준석의 DNA, 개인적 리틀 전두환의 개인적 DNA. 두 번째, 정치 기획을 한 것. 이것이 합작되면서 결국 당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기획이. 드디어 제가 지금 센슈 TV에서 벌써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거는, 야, 이거 지금 이대로 개혁신당 총선 때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씀을 드린 지 이틀도 안 돼서, 이틀 만에 당이 깨졌습니다. 오늘 당이 깨질 거로 돗자리 깔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당이 깨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완전히 정치권 돗자리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오늘 이낙연 대표 합당 합의 무산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준석과 합당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존경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한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결국 통합을 깨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양보하며 통합을 서두르는 바람에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했던 건 일찍부터 이 통합이 깨거나 자신을 지우기로 기획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낙연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미 이낙연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낙연과 함께 이번에 같이 통합을 깼던 이번에 먼저 탈당 세력 중에서 민주당 탈당 3명의 탈당 세력 중에서 함께 했던 우리 김종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낙연과 지금 같이 움직이는 여기에서 이준석을 전두환과 똑같다. 이준석, 그러니까 리틀 전두환으로 이미, 그죠? 리틀 전두환으로 낙인을 찍었는데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테레사 K님, 센슈님 돗자리까지.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센슈가 이 좌파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족족 까는 즉시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돗자리 진짜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리 기획됐다라고 하는데요. 요게 요런 내용입니다. 자, 기획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기획됐으면 센슈가 지금 보기엔, 그러니까 센슈의 정치권의 감각 또 이 분석으로는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이게 기획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 기획하느냐? 기획자가 누구냐? 기획을 하는데 누구가 모여서 어떤 자들이 기획을 했느냐? 자, 세 번째, 그러면 왜 기획을 했느냐? 기획을 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요거만 남는 거거든요. 이렇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요게 깨지기 이틀 전부터 김종민, 그렇습니다. 김종민이 지금 이준석이 전두환, 그러니까 이준석을 앞으로 리틀 전두환이라고 부르시면 딱 되는 겁니다. 이종민 얘기대로. 센슈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고도로 훈련돼 있지 않으면, 또 경험이 있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기획을 할 수가 없지요. 누가 과연 기획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엔 요거를 기획자 중에 중심이 누구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누구일 거라고? 한번 예상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번 개혁신당의 요게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 리틀 전두환 세력들입니다. 그죠? 리틀 전두환, 이준석 세력들이 그들은 이낙연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누가 기획을 했거나 어느 자들이 모여서 기획을 했거나 리틀 이재명 세력들 누구라고 보십니까? 1순위. 진짜 이거 마치 너무나 쉬운 문제죠. 이럴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 이 정치 기획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이준석의 개인적 소양이 있습니다. 성품. 이게 결합이 된 거거든요. 자, 이준석의 DNA, 개인적 리틀 전두환의 개인적 DNA,
두 번째, 정치 기획을 한 것. 이것이 합작되면서 결국 당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기획이. 예. 정금민 및 조응천, 예, 리틀 이재명, 근데 조응천, 김종인입니다, 여러분. 아니, 김종인. 조응천은 밑에 하위. 김종인이 제1순위. 아시겠습니까? 예. 누가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1순위는 김종인입니다. 양양자, 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양양자 아웃. 양양자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자, 먼저, 이준석의 이 정치, 이들이 기획에 있어서 먼저 이준석의 DNA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 자, 이준석은 왜 리틀 전두환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준석은 이 나르시스트들인데, 나르시즘을 갖고 있는 이 나르시스트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의 성격은 DNA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똑똑하고 최고야. 내가 이 분야에선 최고야. 이러니까 특권의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다릅니다. 늘 특권의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주장이 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 있으면 이 주장을 합쳐서 좋은 지점으로 타협을 하는데, 이 나르시스트, 특히 이 리틀 전두환 수준의 이 나르시스트는 이 최고로 극대화된 나르시스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자기 주장을 관철하지 절대로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감 능력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늘 타인으로부터 뭘 강탈하거나 뺏거나 이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이낙연부터 다 뺏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에도 나한테 선대위원회에서 홍보본부장 달라. 그렇죠? 또 내가 제기하고 있는 이 꾀주머니가 있는데, 복주머니, 요술주머니가 있는데 이거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그 사람을 고려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타인을 이게 억압하거나 뺏거나 착취하거나, 그러나 이걸 주로 말로써 막 하는 것이죠. 현대판 독재입니다. 권위주의 시절의 독재는 물리력으로 뺏고 착취하는 것이고, 현대판 독재는요, 첫째, 말로 하거나, 두 번째, 절차적 민주주의를 겉으로 교묘하게 이용해서 뺏는 거거든요. 이게 이준석식 나르시스트의 세 가지 이 DNA, 성격, 취향, 성품, 자질입니다. 자, 하나, 특권의식. 내가 최고야. 제일 똑똑해. 두 번째, 공감 능력 부족. 그러니까 무조건 내 의견을 관철해야 돼요. 타인의 의사를 중심으로 같이 합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타인을 현대식 독재로 리틀 전두환으로 뺏거나 착취하거나 점령합니다. 요게 성품을 아시겠죠? 이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요. 정치적 기획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1단계. 이준석이 지난 16일 최고위원회를 갑자기 취소한 뒤에 선거 전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쪽에서 들어오는 배복주 부대표, 배복주 입당 관련해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합당 파기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낙연한테 전달이 된 거죠. 자, 극단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시켜서 이걸 토론해야 되는데 무조건 통보하는 겁니다. 내 의견이 최고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에 져. 또 선거 시간이 없어. 이러니까 특권의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통보했던 겁니다. 합당 파기를. 이낙연계에, 자, 그 다음 2단계. 1단계 들어갔고, 2단계, 자, 교묘한 정치적 술수와 기획입니다. 16일 날 최고위원회를 취소한 뒤, 그리고 합당 파기를 이낙연께 통보한 뒤 2단계, 그 다음 날 이준석은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기자회견에서 합당 파기를 어제 시사했는데 내일 합당을 파기한다고 기자회견 하는가 보다 하고, 이낙연 쪽에서 혼란에 빠질 거 아닙니까? 야, 큰일 났다. 통합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이거 기자회견 한대.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에 다시 기자회견을 취소합니다. 고도의 술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단계. 이틀 후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여기에 이낙연과 여기 두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다 참여하죠. 최고위원들 조응천도 참여하고 전부 다 참여합니다. 자, 이낙연과 이낙연께서는 이낙연과 김종민이 참여합니다. 근데 다른 최고위원들 양양자도 있고 다 있죠. 그리고 이런 최고위원회 다수파로서의 의석을 차지하려고 표결을 하게 되면 다수파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통합을 할 때 이낙연계가 완전히 당한 게 이준석이 어떤 걸 요구했냐면 자, 정책위 의장 누구 달라, 당 사무총장 누구 달라, 최고위원 누구 달라 이렇게 자리를 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계에서는 자, 개혁신당으로 이름도 양보하고 또 자리 달라는 거 전부 다 줬습니다. 김종민이 얘기하기 언론에 발표한 거로는 자, 기자들과 대담 속에서 다 발표했습니다. 이준석이 요구한 거 전부 다 줬다. 그러니까 바보 중에 바보가 그나마 이낙연과 김종민은 순진한 겁니다. 노회한 이낙연도 당한 겁니다. 이준석에. 왜? 이준석 뒤에 김종인. 오랜 정치적 노하우와 노회한 김종인, 결국 김종인한테 이낙연이 당한 거죠. 그래서 최고위원회 전체 다수결 표결에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 머릿수를 이준석이 다수파로 차지한 겁니다. 그 결과 바로 19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표결이 강행된 겁니다. 뭔지 아시죠? 이준석한테 공약 두 번째 누가 당원으로 들어오면 당원 심사하는 거 모든 권한을 이준석한테 다 준다. 라고 이낙연과 김종인을 빼놓고는 다 찬성을 한 겁니다. 이미 다 계획된 거죠. 그래서 19일 날 최고위 표결이 강행됐고 여기에 이낙연과 김종인은 바로 표결에 참여하자고 뛰쳐나온 게 된 겁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치밀하게 기획된 거고요. 이준석은 아니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의 싸움은 김종인과 이준석의 고도의 정치 기획에 이낙연이 아웃된 거다. 노회하다고 알고 있는 이낙연 결국은 좌파 이낙연이 그죠? 보수 내부에 개혁보수라고 하는 리틀 전두환과 김종인의 기획작품에 한 된통 뒤통수를 맞았다. 이게 센슈가 보는 오늘 제3지의 통합 배후 세력의 기획작품인 겁니다.